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효의 지록이마 진행자 이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예, 혜진 씨. 네. 저번 주에는 저희 익산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예. 많이 바쁘셨죠? 이따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우선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인 서동축제. 예. 그 서동축제로 익산이 좀 떠들썩한 그런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쁘시다라고 어디 행사에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와서 보니까 얼굴이 저번 주보다 많이 까무잡잡해서 이렇게 두 길로만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바쁘게 지낸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선크림을 꼭 챙겨서 자외선에 피부를 보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의 자외선에 피부를 보호한다. 네. 제가 선크림 잘 안 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분님께서도 바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지록이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준효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간략한 그 익산 지역 소식,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 한 4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안에 이렇게 꼭 시행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짜 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죠. 낸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도 의무도 권리도 다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10만 원의 행복,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자녀장려금 두 종류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있고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신청 접수가 이달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었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 원 정도 추산됩니다. 이제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총 543만 가구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됐었습니다. 그 제도인데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서 2006년 8월 정부안이 발표되고 그해 12월에 국회에서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 제한법을 의결해서 2006년도 12월 30일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러니까 31일까지겠죠. 그 근로장려금 외에도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그러니까 18세 미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그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직장에 다니는 저의 아내 덕에 저희 가정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장려금까지 아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지만 돈이란 게 어쩌면 공짜로 받으면 기분은 좀 솔솔하더라고요. 공짜로 받으면 공짜가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단 신청을 안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안 하시고, 그런다면 그 지급 금액에서 10%를 감하고 지급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올 5월달 말일을 지나지 않게 신청을 하시고, 일례적으로 이제 각 가정에 아까 여기 몇 가구였습니까? 543만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가정에 아마 개별 다 통지서가 날라갔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체청이나 이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혜진 씨도 근로장려금 쪽 어떻게 네. 해당이 되나요? 저도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연기 생활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예,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 이쪽에 지금 솔직히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몇 아, 번 이거 소득이요?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안 잡혀서 항상 이걸 놓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서 네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도 조금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침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틈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분명히 어떻게 보면 복지 제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가정이 어려운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에 좀 해당하지 않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차상위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말에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이제 구제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좋은 일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마 계세요. 네. 실은. 근데 이게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개개인한테 돌아갈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어떤 제도 보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월 31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이게 5월의 가정의 달.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가장이긴 하지만 참 마음이 참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였는데요. 빚 7천만 원의 극단적 선택, 일가족 4명 구제 길이 있었다. 이제 후일 기사로 나왔던 내용인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인데 어쩌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고 혹시 이분들과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 그래도 한번 더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서 30대 부부 4살, 2살 된 아이와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상황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인으로 지목을 했고, 경찰은 가족, 친구 진술을 토대로 빚으로 인한 생활고를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알려진 남편 A씨의 부채 규모는 7천만 원. 그렇습니다. 7천만 원. 결혼 전 쓴 사채빚이 5천만 원이고 이후 장모로부터 2천만 원을 더 빌렸었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이 파산 신청을 해서 월 8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월 변제금이 80만 원씩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가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 회생을 했을 것으로 본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했던 부인은
한 달 전쯤에 모두 실직했다. 자, 그 4살, 2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까지 데리고 간 부모들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데 어두운 면이겠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한 명씩을 꼭 아는 채 발견되었다라는 그 내용에서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 7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별거 아닌 돈이고 좀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지만 그 피부치 자식까지 데리고 가버린 건 그냥 살인범과 다름없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모두에게 각자 저마다의 절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뭐라 딱히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냥 요즘 세상의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쓸쓸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엇걱거리니 돈 7천만 원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다른 길목에 몰린 사람들에겐 수십억 원이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혜진 씨. 네. 아마 이제 이 나이 연배로 봐서는 거의 우리 혜진 씨하고 연배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30대 부부라고 하고 또 저는 물론 뭐 아이가 없지만 4살, 2살에 아이를 둔 이런 부부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나라의 탓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한 저는 이 부부들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나라가 7천만 원을 빚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해온 것들 때문에 괜한 희생을 가진 4살짜리 아이와 2살짜리 아이가 저는 참 진짜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나름대로들 그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한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제발 가정의 달에 이런 소식을 접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좀 무겁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채비 실은 어째 부모의 어떤 그런 무능력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 내용에 A 씨가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 회생, 그러니까 월 80만 원씩 월 고정적으로 납부했다라는 건 파산은 아니거든요. 개인 회생인데 이것마저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 못하니까 그 대상이 3개월 연체가 되면 깨지거든요. 납부를 못하면 회생들자도. 그러니까 이게 변제금에 대해서 더 완화하게 더 낮출 수 있게끔 그 차후 또 보완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그 혼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생각들을 마시고 주위 이웃이나 가까운 분들 속 시원히 창피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몰지 않기를 그냥 이렇게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가정의 달인 5월 좋은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는데요.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실까요? 자,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시에서 그 주최했던 서동, 그 다음에 선화공주, 이 두의 조상들, 저희들은 조상이 되겠죠. 네. 이분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 네. 사랑 이야기를 기리고자 만든 그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하죠. 자,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동축제 4일간 18만 명. 이거 발음 잘해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죠, 이걸? 18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우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자, 서동축제 4일간 18만 명 대기로 빛으로 물든 금마저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었습니다. 열린 익산 서동축제 2019.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8만 명. 근데 이게 18만 명이라는 게 익산시 추산입니다. 익산시 추산. 자, 이제 저도 가봤는데 많이는 오셨어요. 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 수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과 백제부흥을 꿈꿨던 무왕의 이야기. 서동이 무왕이었습니다.
백제 무왕이었던데 빛이라는 주제 아래 로맨틱한 금마를 연출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받았다. 자, 올해 저도 이제 그 서동축제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어떤 노고가 배어 있기도 했고요.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요. 이제 한마디로 고생하셨고, 근데 일단 발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적으로 흐뭇했습니다. 저희 익산시의 서동축제는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과 선화공주. 선화공주는 이제 신라 쪽이었겠죠.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를 축제 형식으로 재현해서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서동이 무왕이 된 이후 익산으로의 천도를 동기로 삼아 익산이 백제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되새기고 있는데, 이 발언이 1969년 만민속제전이라는 행사부터 출발을 해서 2003년도에는 익산 서동문화재로 명칭을 바꿨다가 2004년부터는 서동의 치적에 중심을 두면서 익산 서동축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하죠. 특히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빛으로 물든 경관조명으로 야간에도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었고요. 시외에서 진행되는 축제 장소의 접근성이 어려워 해마다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주차 문제, 방문객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이 올해 행사에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는 좋은 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문화, 이 곳곳을 누비는 백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호평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접근성이나 좀 미화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익산의 미륵사지나 왕궁리 석탑 등 익산의 문화재들을 연계시켜서 소개하려 시도를 했었지만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하면 못하는 것도 있고,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이거야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이유야 어쨌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탈바꿈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혜진 씨. 네. 이러한 가운데 다음 차 또 계속 우리 익산시에서 행사를 할 건데, 네. 이번 직접 행사장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스크랩 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축제를 보시고 좀 느낀 점이 있으세요?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아쉬운 것보다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 네, 발전하고 있다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축제가 아니었나. 저는 완벽한 축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약간 예. 2% 부족한 게 좀 사는 맛이 또 있고, 맞습니다. 사람의 향기도 있고. 네네. 예. 항상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가운데 이 여세를 몰아서 같이 마음고생하시고 진두지휘를 하셨지만 익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밥통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제 철밥통 소리 듣는 거 좀 지겨우시지 않습니까? 그 기운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익산 시민들의 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는 크게 열고 마음은 넓게 열고 솔선수범 하신다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잘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산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경찰 간부가 시민을 폭행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내용인가 했습니다, 이게.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익산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경찰 간부가 시민의 뺨을 때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이었네요.
오후 35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A경정, 소속이 또 임실경찰서, 그러면 출퇴근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 출신이시네요. 익산 출신으로 임실경찰서 소속인 A경정은 당시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우선 귀가 조치를 했다가 이거 참 그렇습니다. 6일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관계자는 A경정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A경정은 기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애매합니다. 혜진 씨, 네. 이 내용 보고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좀 아리송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면서 이 반응이 같이 나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 저는 우선 익산 출신, 예. 그리고 귀가 조치, 예,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되지 않을 전망.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정이라는 계급은 못해도 과장에서 계장급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꽤 일반- 높은 그 계급의 그 간부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런 지금 무책임한 일이 났는지 저는 이게 원로는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예, 그쵸. 술이 왼수긴 이게 하죠. 술에 취해 우선 귀가 조치했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근데 술에 취했다고 경찰이라서 그냥 기가 조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술 취한 사람들 때려도 그냥 기가 조치 시켜주는 겁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관계자의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귀가 조치를 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러면 이게 글쎄요. 그래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인인데 공무원인데 그리고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찰 공무원. 네. 거기다가 간부급. 네. 자, 이게 다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나? 이게 표본상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좀 오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들 우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중의 지팡이는 시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분명한 공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이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치안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그냥 한 방에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은 나 혼자쯤은 이란 이기주의와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발 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어떤 자격 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의 공인의 자세를 껌 팔아먹듯이 하지 말고 정신도 차리시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받는 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래저래 좀 무거운 내용도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공인은 공인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자 국가 원수는 국가 원수답게 항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정희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혜진 씨, 네. 이번은 제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안 물어볼 겁니다. 네, 왜냐면은 앞에 이미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저희 멘트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딱
혜진 씨의 얼굴을 보니까요. 네. 저번 주 이제 스케줄을 대략 이제 엿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 그 까무잡잡한 어떤 얼굴 보고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웅웅웅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분명히 10중 8구 어디를 갔다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맞추면 오늘 소주 한 잔 사주시겠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다 드려서 저희가 이건 너무 그러면은 저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아서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를 다녀온 줄 알 것 같으니까 그걸 내가 맞추면 내기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일부러 틀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아이 그런 일은 없죠. 자, 네. 이제 어디를 다녀오셨죠? 네. 되게 가식적이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익산의 대표 축제인 네. 그 서동축제, 서동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니까 네.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런다고 저기 뭐 어디 뭐 용인이나 뭐 이런 쪽에 뭐 다녀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익산에서는 서동축제. 익산은 서동축제입니다. 네,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 서동축제를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소다 공주 어디 가시나 매일 사장님 부른 것들 잘 잡아들이 어떡하다 움직여 아나 모르나 괜찮다 우리 전에 잡아드려야 합니다 광고 누가 제일 먼저 서동가를 불렀나 몰라요 거기 나와야 누가 불렀나 이 친구가 불렀다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친구입니다 누가 불렀나 뭐고 뒤로 왔는 거야 손 머리 뒤로 저기 군에서 온 사람이다 이곳 관아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다고 하지 왕께서는 이 죄인들을 직접 궁으로 불러들이라 하시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는 적이 없다 앞다리다 오, 잘한다. 오, 네. 사람 꼭 계세요. 네, 판타지에서 대단히 많은 도란도란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그런 다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잘 봤는데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멘트 하던 장소가 네. 그쪽에 좀 꽤 높았던 장소인 것 같은데 네. 그 보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신 겁니까? 너무 신난 마음에 신나서 거기서 뛰어서 낙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까? 예. 물론 조금이죠. 네, 그냥 영상의 재미를 덧붙이기 위해. 아, 그래서 네. 저희들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큰일 날 저 행동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연기자들이죠. 저기 그 백제군이었습니까? 신라군이었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백제죠. 백제 아이들이 네. 백제군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이 아이들이 신라죠. 아이들이 신라. 신라였고 이제 백제
이렇게 했었죠. 아니 아이들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거기 그 실제로 계시던 연기자분들께서 예, 예.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오. 거기 안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좀 그런 좀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나. 아이들을 울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을 울리면 혼나는데. 근데 반대로 또 아이들이 우니까 또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재밌어하고 우리 애들이 지금 참여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또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그 혜진 씨만의 생각 아닌가요? 그렇진 않지 않을까. 예, 예. 네. 자, 이번 행사 한번 저기 다녀오신 어떤 내용이 어땠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뭐 2%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놀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예, 예. 볼거리, 이 네 가지의 거리라는 게 있으면은, 우선 축제는 저는 우선 성공적이었다. 아,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예. 우선 가족, 연인, 친구의 그런 관객분들이 네네. 꽤나 많이 와주셔서 그 축제를 즐기시고 예. 저희 도민, 시민뿐만이 아닌 네네. 서울, 이 외지 각지에 계신 이제 그런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네네. 저는 조금 우리 축제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구나. 그 서울 분들이 오신 거는 어떻게 아셨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네. 말을 이렇게 하던가요?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우리 감독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예. 제 인터뷰가 잘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만. 아, 네네네. 그랬구만요. 네. 예, 예.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 경기도, 네. 서울, 강원도까지는 없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전라남도 쪽 네네. 그 분들도 계셨고 제가 또 4일 동안 축제장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혹시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 서동축제 또 알림을 하는 그런 방송을 했어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홍보를 했거든요. 홍보 도우미셨네요. 거의 뭐 홍보 도움이었죠, 진짜. 그 여자들은 홍보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남자분이 홍보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홍보를 한다면 그냥 남자다. 저는 미스터 홍스미라고 하고 싶은데요. 미스터 무슨요?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 머슴. 홍보하는 모습. 예, 홍스미. 네. 그 역할을 해주셨군요.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이제 관객 그 관람객들의 평을 또 직접 듣잖아요. 예, 예. 그런 관람객들의 평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평들이 많이 들리니 저 또한 이제 너무 뜨겁고 즐겁게 예. 서동 축제를 좀 즐기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18만 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 이제 뭐 익산시 추산이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참 많이 왔다. 전에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축제 준비하신 그 관계자, 그 다음에 그 축제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예, 예. 고생하셨고 내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에는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자유방범대. 네, 자유방범대. 예, 자유방범대. 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예, 예. 네, 기타 등등 이제 시민분들이 예.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셔서 저도 이야기를 막 하고는 싶었는데요. 네. 차마 말을 못한 걸 우리 저기 혜진 씨가 이야기를 꺼내 주십니다. 네. 그 자율방범 대원들이 그 행사장 내, 축제장 내에 교통통제부터 안전 순찰 이런 모든 부분에서 4일간 연속 이렇게 고생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참고로 그 익산시의 자율방범대 연합회 예하 그 자율방범대 지대가 26개 지대와 연합회 포함해서 27개 그 모임에서 대략 작게는 한 80에서 한 160여 명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예, 요즘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서동축제가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면 좀 안 되겠습니까? 네. 좀 더 큰 소망을 예. 한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익산이 미륵사지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인데 네. 이 세계적으로 좀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김혜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었죠? 자, 가족. 말로 풀어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란 늘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인지라 흔히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곁에 없는 삶을 상상하면 눈앞이 깜깜해짐을 느낍니다. 이것은 곧 서로 바라보고 지켜주며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 속에 홀로인 것처럼 외롭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을까요? 며칠 전 어느 블로그를 보니 가족에 관하여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딸 아이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아이가 가족이 영어로 뭔지 아느냐고 묻자 영어로 아빠는 패밀리, FAMILY겠죠. 패밀리라고 아빠는 답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딸아이는 바로 그러면 패밀리의 어원이 뭔 줄 아느냐고 아이답지 않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가족의 어원을 알고 있었기에 이 가족이라는 패밀리가 라틴어에서 유래된 식상한 스토리를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자, father의 F 그리고 and의 A 그 다음에 엄마, mother의 M 그 다음에 나, I love의 L 그 다음에 너, 당신의 you의 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의 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아빠,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마음속에 동의감이 생기더군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를 섞은 거다라고 말을 했던 딸. 아빠는 결국 아무 반론도 하지 못하고 그래, 내 말이 맞다고 말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부부가 철부지 두 자녀와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며칠 전의 사건이 다른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장난감 가게로 몰려가는 어린이날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가족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현실이 통계상으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아동학대 건수만 해도 2001년도에서 2105건이던가요? 2001년도에 2017년도에는 22,367건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도 해마다 40년 가까이 이르고 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 진행자인 저도 저희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가지고 부모님 선산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담배 한 개 피를 놓아드리니 담배가 고프셨던지 잘도 피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되새겨보는 의미로 심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로 앵커 브리핑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일들만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마지막이 또 이상하게 우리 프로그램은 이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똑같이 한 번쯤은 선생님, 사회자님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본분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버겁지만 꿋꿋이 견뎌나가다 보면 힘들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 가족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가족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혜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가족의 달 한 번 더 사랑하는 아내, 딸, 아들, 부모님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신경 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